글로벌 시장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가 마이너스 1.02, S&P 500이 마이너스 1.58, 나스닥이 마이너스 1.98,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 2.40.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러셀이 2% 넘게 빠졌으니까. 나스닥도 2% 가까이 빠졌죠. 마이너스 1.98이니까. S&P 500도 마이너스 1.58. 그러면 요 흐름을,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볼까요? 독일은 괜찮죠. 독일은 0.05%로 상승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영국 FTS가 마이너스 0.27,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56,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1.03입니다.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탈리아 증시가 약간 조정받은 부분,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40. 뭐 유럽 증시는 그렇게까지 크게 좀 하락한 부분은 아닌데, 네, 미국 증시가 좀 큰 포로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미국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네, 우선은 흐름을 볼까요? 다우가 하락을 했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진 거죠. 네, 보시다시피 네, 롱바디에 레림 블랙캔들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와우, 롱바디 장대 음봉 캔들 꺾여버렸죠. 그 다음에 S&P 500도 롱바디 장대 음봉 캔들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우 진짜 많이 빠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37%까지. 네, 그 다음에 독일은 상승 추세 유지하죠. 제가 요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는 괜찮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가 약간 조정받았고, 스톡스 유로존이 약간은 조정받긴 받았네요. 유로존도 약간은 좀 조정을 주려고 하긴 하네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네, 큰 포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3.37%. 어제 엔비디아 쪽 여러분들과 함께 보긴 봤는데. 근데 뭐 제가 그 카톡방에도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긴 했지만,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우선 뭐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의회 연방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슈로 대치 상황.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매년 그 미국에서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한도를 이제 증액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가 여기는 그 4분기까지만 나왔는데 그 31조로 되는데, 현재 미국의 부채가 31조 6천억 달러로 지난 1월 달이죠. 1월 달 한도에 이미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부채 한도에 도달했죠. 그래서 한도를 올려줘야 돼요.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도. 그 한도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1월에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를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해주려고 한다면 미국 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다 보니까 네, 뭐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논쟁을 하고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 요거는 통과가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부채 한도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빠지긴 하는데 뭐 통과 안 되진 않죠. 왜냐면 통과 안 되면 이제 디폴트 상황이 되는 거야. 디폴트라는 것은 여기 크레디트 디폴트 수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디폴트가 이제 보통 부도라는 의미로 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부도가 나는 거니까 미국이 부도가 나게끔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끝까지 이제 어떤 대립은 하긴 하겠죠. 서로 정당끼리. 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아니 5년물 그 CDS가 네 51.12까지 좀 상향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약간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약간 정치적으로 그렇고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디폴트라는 부분은 뭐 부도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이슈로 다가서게 되는 거겠죠.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년 있는데 맨날 이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돼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일시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일시적인 이슈긴 한데 시장에는 영향을 주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보셨다시피 예, 뭐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하고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우까지도 빠지잖아. S&P 500도 빠지고. 근데 뭐 이것이 뭐 매년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늘상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이슈라고 보기는 없고 하지만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은 되긴 하겠죠. 명분은 되죠. 요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약간 조정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예, 현재 상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미국의 그 소비자 신뢰지수가 물론 이게 하락세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죠. 이게 2021년 네 요때부터 2021년 중간부터 해가지고 하락세긴 한데 이게 냉정하게 보게 되면 하락했다가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해주다가 지금 살짝 또 하락이긴 한데 여하튼간에 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뭐 101.3으로 3월 28일보다는 좀 낮아졌다. 뭐 이런 것도 그 미국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하나의 요소긴 하겠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생산량을 좀 줄였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 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둘 다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생산량도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둘 다 안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것들도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뭐 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하튼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거는 근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받아들이고 왜 그래요? 그러시면 예,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만 힘드세요. 원래 그런 건데 원래 있었던 일들인데 왜 그래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고